안녕하세요. 세연엄마입니다. 제가 그 첫 번째 동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이제 연축성 발성장애 판정을 받은 게 10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12년 전쯤인 것 같아요. 30대 초,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을 찍고 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이제 지금 계속 그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대부분들 구독자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발성장애가 있으시거나 말하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그만한 그 팁을 드리고자 지금 또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제 네이버로도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고, 답글 남기시는 분들 뵈면 지금 좀 그 많이 그 불편함을 겪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글 읽으면서 너무 좀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울컥하기도 하고 되게 마음이 많이 안 좋고 무겁고 좀 되게 많이 아팠어요. 근데 이제 제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연축성 발성장애 판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대학병원에서는 저한테 너 이거 평생 가. 그리고 보톡스, 보톡스하고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어. 의사들이 그렇게 정말 전 그 얘기 그 대학병원을 세 군데를 갔는데 모두 다 제 얘기를 전혀 안 듣고 이제 그 발성장애라고 딱 확진을 하면서 이거는 평생 가는 거야. 이건 고칠 수도 없고 난치병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어. 아니면 보톡스 맞고 가던가 뭐 보톡스 예약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진짜 기분은 정말 나빴지만 저는 나는 정말 고칠 수 없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어떻게 본인이 의사라고 해서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나? 나는 물론 환자이긴 하지만 똑같은 사람 대 사람 아닌가? 물론 본인이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저보다 훨씬 더 그 공부를 많이 하시고 많이 배우셨고 그런 거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정말 사람 무시하는 듯한 발언? 너는 정말 나을 수 없어. 이거는 진짜 불치병이고 뭐 난치병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거를 그냥 안 받아들였어요, 정말. 나 고칠 수 없나 봐. 나 나을 수 없나 봐. 이게 아니라 웃기고 있네. 저 진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뭐 자존감이 높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무시했어요, 그 말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내가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 내가 왜 저 의사 말을 들으러 또 여기까지 왔을까? 정말 세 번째 갔던 병원에서는 정말 그냥 일사천리로 너 보톡스 예약하고 가 해서 저는 약간 최면에 걸린 듯한 사람처럼 나와서 이제 간호사랑 예약을 하고 왔지만 이제 제가 이제 네이버로 그 보톡스에 대해서 뭐죠 이렇게 검색을 하고 주사 부작용이 어떤지 뭐 효과가 어떤지 이런 글들을 다 읽고 났을 땐 안 맞길 그냥 맞지 말자. 이거 효과가 그렇게 확 눈에 띌 정도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근육에 어디를 찌르는지도 확실히 모르는 채 그리고 약을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채로 주사를 맞자고 제가 이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의사가 맞으라고 하는 것 자체도 좀 말이 안 된다. 성대를 그냥 무조건 마비를 시키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너무 싫어서 이제 무섭기도 했지만 전화를 해서 이제 안 맞겠다고 하고서 이제 저만의 방법을 계속 쭉 찾아왔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연출성 발성장애 판정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해온 일은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도 저는 그냥 거부했어요. 그냥 의사가 너는 나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속으로 아니야 나 나을 거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난 나만의 방법을 찾아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집에 왔어요. 집에 오고 제가 한 12년 전에 이제 연출성 발성장애를 받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발정장애 판정을 받고 엄마하고 한 게 있어요. 저희 식구들이 이제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제 너는 나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목소리 잠깐 그런 거야. 저희 엄마하고 아빠도 저를 되게 안심시키셨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근처에 한의원에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 감기약 먹어서 그런 거라고 하니까 금방 나을 거예요. 그 선생님도 이제 연주성 발성장애라는 그 병명을 모르셨던 거죠. 금방 나을 거예요. 내가 지어준 약 먹으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정말 말이 안 나오는 때까지 갔었는데 그 약을 먹고 그 약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제 그런 그 긍정의 말을 듣고서 저 자기 최면을 하고 나니까 아, 나 나을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정말 그 한약을 먹고 거짓말처럼 말문이 트였어요, 정말.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떨리는 소리가 나긴 했지만 어쨌든 그리고 저는 이제 엄마랑 한 게 있는데 엄마하고 그 산에 거의 매일 몇 달을 갔어요. 매일매일 산에 가고 그리고 걸어가면서 엄마랑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엄마가 괜찮아. 너 금방 나을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뭐 안 나와도 이렇게 평생 가겠니 설마. 그리고 가족이라서 엄마라서 그런 말씀 하셨겠지만 저희 엄마도 이제 연초성 발성장애가 무슨 병인지도 모르셨고 그리고 이제 그 저한테 그냥 언제나 너 나을 수 있어. 그냥 좋게 생각해. 그럴 수도 있지. 네가 목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런 것 같아. 감기약 먹고서 그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너 회복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말을 받아들이고 믿었고 그리고 저는 누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해도 그냥 약간 그 마음에 약간 처음에는 상처가 되겠지만 저는 그냥 털고 약간 털어버리는 그냥 울고 마는 약간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물론 마음 한켠에는 약간 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어쨌든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자기 최면을 하고 그리고 엄마하고 그 산에 다니면서 그냥 마음속으로도 계속 나 나을 수 있어. 나 산에 실제로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에 갔다가 오면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고 몇 달이 이제 지나고 나서는 목소리가 약간씩 회복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나았나 하면은 그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감기 걸렸거나 하면은 또 제자리. 그게 되게 무한 반복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랬지만 저는 이제 산에 꾸준히 다니고 몇 달 다니고 또 이제 엄마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저희 엄마하고 이제 저녁 먹고 그 제가 그 친정집 근처에 제가 나온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맨날 운동장 뭐 10바퀴씩 엄마하고 돌고 오고 그러면서 이제 걸으니까 이제 기분이 많이 좋아지고 컨디션도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저는 차츰차츰 정말 서서히 눈에 띄지 않게 목소리가 약간씩 좋아졌고 좋았다 나빴다를 정말 무한 반복을 했어요. 어느 날 좋았다가 또 어떤 날 너무 이상하게 안 나오고 되게 떨리고 하지만 저는 계속 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언젠가 나 나을 거야. 나 이거 잠시 이러는 거야. 나 떨리고 끊어지긴 하지만 내가 벙어리도 아니고 저기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떨리고 끊기긴 하지만 나 말은 할 수 있잖아 하면서 좀 되게 좀 그래도 내 상황이 더 낫지라고 저는 감사하다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그냥 받아들이고 천만 다행으로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진짜 정말 다행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상상이긴 하지만 저는 남들 앞에서 이렇게 나도 언젠가는 목소리가 다 나아서 그 남들 앞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그때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제가 유튜브를 찍게 될 거라고는 저는 그 당시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그 아나운서들 뭐 이렇게 그 뉴스에 나오는 아나운서들, 리포터들, 목소리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 보면, 부럽다. 나도 저런 목소리였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나도 나중에 언젠가 낫게 돼서 저런 목소리 되면 좋겠어. 이런 정말 상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진짜. 첫 번째는 그 산에 가서 걸어 다니는 거. 산에 많이 가고, 그리고 산책 가고 걸어 다니고, 그 두 번째는 정말 계속 긍정적인 상상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다.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듯한 뭐 프리젠테이션 아니면 여러 사람 앞에서 연설 아니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상을 정말 많이 했고 나 언젠가 나 꼭 저렇게 될 거야. 정말 그때는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끊기고 안 나오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지금도 약간씩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 심해서 제가 들어도 좀 이상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저는 끊임없이 상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제가 이제 계속 긍정적으로 상상을 하다 보니까 정말 확 좋아진 건 아니고 차츰차츰 좋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나서도 이제 기분 좋게 생각을 하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감정의 기복이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평상심을 유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화나는 일도 생기고 뭐 컨디션이 안 좋고 뭐 감기 걸리는 일도 생기고 하면은 또 목소리가 또 제자리인 것 같고 지금처럼 제자리인 것 같고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거기서 그냥 너 또 왜 이러지? 물론 이런 생각들이 들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 좋아질 수 있어. 나
기분 좋을 때는 목소리 잘 나오잖아.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제가 또 긍정적인 상상을 하고 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친구들 만나기 전에는 나 목소리 잘 나올 거야. 괜찮아.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가면 실제로 친구를 만나서 대화가 되게 편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이 제 목소리에 신경을 안 써주니까 너 괜찮아. 듣기 안 이상해. 떨려서 말 안 나올 수도 있어. 괜찮아. 너 근데 지금 목소리 하나도 안 이상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좀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나 목소리 좀 많이 좋아졌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이런 생각을 계속 꾸준히 하게 되고 그런데도 너무 힘든 경우에는 이제 또 책을 봤어요. 저는 좀 그 책을 뭐 이렇게 많이 보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저는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런 식으로 꾸준히 책을 보긴 했어요. 그냥 좀 긍정적인 말이 쓰여 있는 그런 책들, 뭐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책들, 그리고 자기 최면은 이제 요즘에 본 책이고, 그런 긍정적인 그 암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책들도 많이 보고, 뭔가 자기 개발하는 책, 그런 책들도 많이 보고, 어쨌든 그런 상상을 계속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친한 사람들, 친한 친구들하고는 이제 대화가 되지만, 낯선 곳에 가거나, 사람이 뭐 세네 명 이상 많이 모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단체로 막 되게 많이 뭐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거나 그러면 진짜 갑자기 또 목소리가 확 돌변해서 너무 긴장을 하니까 나 또 목소리 안 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드니까 실제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친구들하고는 멀쩡히 잘 이야기하다가 뭐 자기소개 시간이 뭐 이렇게 사람들 되게 여러 명 이렇게 모임에 갔었는데 자기소개 해보세요 하는데 갑자기 목이 탁 조이면서 말문 열기도 힘든 상황? 갑자기 너 목소리가 왜 이러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왜 그래요? 이러는 그런 상황이었던 적도 몇 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단체로 모인 곳에는 그래서 이제 잘 안 가려고 했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친한 친구 위주로 만나고 아니면 1대1로 개인으로 만나고 이런 식으로 좀 그냥 편하게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났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거는 제가 이제 공황장애도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제가 읽은 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건데, 공황장애, 어느 날 갑자기 공황장애가 찾아왔다라는 책을 보면, 거기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극도로 긴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가 그렇거든요. 필요 이상으로 너무 긴장을 해서 목소리가 너무 심하게 떨리는 그런 것도 일종의 공황장애래요. 제가 용어는 자세히 생각이 안 나지만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뭐 숨이 턱턱 막히고 막 가슴이 막 뛰고 그냥 갑자기 그냥 평상시 일상인데 늘 일상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이 턱턱 막히고 제가 좀 그랬었거든요. 쓰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막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정말 이 공황장애 얘기를 드리는 것도 정말 되게 길어요. 저는 정말 성격이 좀 소심하고 예민하고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일들이 많았네요. 연출성 발성장애도 걸리고 공황장애도 걸리고 뭐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필요 이상으로 긴장을 심하게 하는 거 역시 공황장애다. 근데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정말 그래서 이제 이게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그리고 예,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1대1로 만났을 때는 정말 긴장 안 하고 편한 자리에서는 얘기를 잘 하다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 자리에 가거나 뭔가 낯선 환경이 있다거나 좀 뭔가 이렇게 약간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기거나 하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목소리가 확 돌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뭐 연축성 발성장애라면 진짜 물론 제가 심했을 경우에는 1대1로 만나도 좀 되게 심하게 떨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단체로 뭐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나도 떨리는 적이 있었지만 이제 차츰차츰 회복을 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편한 자리에서는 말이 잘 나오는데 사람들 많은 곳에서만 가면은 목소리가 떨리는 걸로 봐서는 이게 뭔가 내가 마음이 좀 자꾸 불안하다고 느끼고 긴장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공황장애 때문에도 책을 보긴 했지만 명상에 관한 책도 보고 그리고 실제로 명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명상하면서도 좀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뇌와 관련된 책도 봤거든요. 그 마음이 몸을 치유한다라는 장영갑 선생님이 쓰신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정말 너무 도움 많이 받았고, 그리고 거기는 그 상상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정말 뭐 그 저기 말기암 환자 아니면 정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그뭐 이렇게 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상상만으로 치유, 본인의 몸이 계속 낫는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그걸 정말 치유를 한 거. 그래서 저는 거기서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 연출선 발성장애는 뇌신경이 좀 불안정해서 이렇게 뭔가 이 성대 쪽에 그 과도하게 긴장돼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한다고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이 신경이 좀 그 불안정해서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성대를 움직이게 해줘야 되는데, 뭔가 이 뇌신경 쪽에서 불안하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니까 성대가 이제 저 의지와도 상관없이 떨리고, 그리고 끊어지고 말문이 안 나올 정도로 턱턱 막히고, 저는 진짜 심한 경우에는 이응자 발음도 안 되고 인사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저 역시. 그래서 그런 이렇게 뇌와 관련된 책, 그리고 명상책,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도움 되게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상상했어요. 그때도 무한적으로 계속 상상하고, 아, 나 뇌신경이 좀 불안정해서 이렇게 떨리는 거구나. 나 이렇게 마음 수련하면 나 얼마든지 더 많이 좋아지겠다. 저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책을 많이 읽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한 2년 전에 알게 된 거는, 그 여러분 혹시 그 호호포노포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와이에서 그 전통적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문제 해결 방법이래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100%내 책임이다. 무슨 일이 생기든 어쨌든 내 앞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도 전부 내 책임이라고 그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네 마디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네 마디 말. 뭐냐면 미용 감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네 마디 말을 하면 그 문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네 마디 말을 하면서 내가 좋아졌으면 좋겠어, 이런 거보다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정말 극도로 심하게 떨리고 긴장되고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말문이 막히고 너무 끊어지고, 그리고 우는 듯한 목소리가 계속 나고 하면, 물론 저도 저 자신을 좀 약간 나 왜 이러지? 이런 그 부정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래도 가능하면 제 자신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려고 하고, 그냥 아예 말 못하는 거 아니고 난 끊어지는 목소리라도 괜찮아, 이만큼 나오는 것도 너무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런 그 호호포노포노라는 이런 책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그 목소리에 대해서 연주성 발성장애와 관련해서 이 네 마디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제가 이제 기억을 거슬러서 예전부터 뭐 살았던 거, 뭐 그리고 그 홈쇼핑에서 있었던 일들, 목소리와 관련된 일들, 뭐 이런 거 계속 생각하면서 미용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 우니 히피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한테 내면의 아이가 있다고 하는 책이에요.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그 마음에는 내면의 아이가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한 6세에서 7세 정도 된 아이, 6세에서 한 8세, 8, 9세, 그런 어린아이가 살고 있어서,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상처받은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를 잘 보듬어주고 사랑을 표현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책을 읽고서 또 제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고, 저는 이제 요즘에 하는 거는 저 자신에게, 제 목소리에게, 그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하지만 그 내면의 아이에게 정말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들으면 그 뭐야 그게, 야 좀 이상해, 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그런 책들을 보면서 느꼈고 읽으면서, 그리고 뭐 카페 가입도 하고,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저도 이제 그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이제 마음 수련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그냥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이 이 연초성 발성장애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몇 년 전부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에도 이제 많이 사랑해줘야지, 나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더 많이 사랑해줘야지, 그리고 기분 좋을 수 있는 행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빨대로 발성 연습하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유튜브 시작하기 한 달 전쯤에. 저는 이제 이 연축성 발성 장애가 불치병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언젠가는 나 나을 거야. 나 의사가 안 낫는다고 했지만 그 사람 잘 모르는 거야. 모르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나 반드시 낫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그렇게 찾다 보니 유튜브에서 이제 동영상을 봤는데 외국에 또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영어로 발성장애가 뭔가 하고 검색을 하니 디스포니아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검색을 하고 동영상을 찾았는데, 제가 1탄인가? 제 거 동영상에 링크도 걸어드렸는데, 리즈라는 분이 미국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목소리 코치도 하시고 음악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보컬 하시는 가수시고 뭐 음반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목소리가 정말 너무 좋으시고요. 진짜 부러워서 제가 이제 그분 동영상을 이제 보게 됐고, 우연한 기회에 찾아서 보게 됐고, 빨대로 연습하는 방법을 이제 그분이 알려주셨는데, 제가 그 동영상 보면서 전 진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아, 이 사람도 이렇게 나았으니까 나도 반드시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동영상 보면서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연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제가 뭐 영어를 막 잘하는 거 아니지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심했을 때 빨대를 음악 시간에 이제 가져가서 아이들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고, 빨대로 후 불고, 빨대 한번 이렇게 뭐 이렇게 불고 나서 이야기하고, 또 뭐 이렇게 불고 나서 또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셨대요. 그러니 얼마나 심하셨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연습을 하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분도 그래요. 자기를 구한 거는 빨대라고. 그래서 저는 그분 동영상 보고서 저도 진짜 불과 한 세네 달 전까지만 해도, 한 네 달 전까지만 해도 진짜 약간 그래도 목소리가 좀 컨디션 안 좋으면 좀 쪼이는 느낌? 좀 뭔가 이상하고 좀 답답하고, 제가 말을 하면서도 여기가 좀 답답하고 뭔가 말문이 막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분이 알려주신 빨대로 발성하는 훈련을 하고 나서는 목소리가 많이 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동영상 올려드린 거 보시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나을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정말 당사자는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어떻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정말 아주 정말 생사를 오가는 그런 질환, 그런 병, 그런 정말 고통을 받으시는 분에 비해서는 정말 작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래도 건강하고 목소리만 이런 거니까 나 괜찮아. 나 그냥 감사하자. 지금 현재 살아있고, 그리고 건강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할 일을 찾자. 그리고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하고 있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저희 큰아이와 악기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목소리가 뭐 완전히 제가 치유했다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저는 영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어도 공부하고 있고, 한 1년 후쯤 제가 이제 목소리가 지금보다는 더 많이 좋아지게 되면, 그때 이제 영어 공부 어떻게 했는지 그런 동영상도 찍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뭘까? 저는 글 쓰는 것도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좋아해요. 그리고 걷는 거 정말 좋아하고, 걷는 거 자체를 너무 좋아해요, 진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좋아하면서 좋아할 만한 일을 찾는 거, 내가 관심이 가고 흥미가 있는 분야가 뭘까? 그런 관심 가는 것들을 찾아서 좀 행복의 빈도수를 좀 높여 나가신다면 치유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빨리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 동영상을 봐주시는 목소리의 질환이 있으신 분들, 좀 목소리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되게 급하게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여러분들께 좀 그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살아온 시간들, 아니면 그 자신을 조금은 이렇게 들여다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아온 시간들도 조금 되돌아보시고, 누구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거를 조금만 그 되돌아보시고 하시면 아마 방법을 찾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희망을 잃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나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리즈라는 그분은 진짜 목소리가 막힘이 없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그 노래하시는 것도 들어봤는데 정말 정말 좋더라고요. 노래 목소리도 좋으시고 말씀하실 때도 너무 좋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완치를 했으니까 나도 나을 수 있어. 아니, 나 반드시 나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행복의 빈도수를, 늘려가신다면 아마, 꼭 완치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어쨌든,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